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오랜만에 이제 전체 공개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어떻게 5월의 긴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이 5월 초부터 좀 연휴가 길게 주어져서 오랜만에 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날씨가 좋긴 했지만 비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좋은 날씨 보면서 친구, 지인들,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그냥 집에서 스스로 좀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뭔가 적고 기록하는 것들을 해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지인분이랑 대화한 내용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 참 이렇게 각자 이제 사연이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쵸? 보면은 항상 그 아픈 손가락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들이 있죠. 저도 저희 집도 이제 3남매고 한데, 보면은 사실 장녀인 제가 학창 시절까지만 해도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한 딸이었죠. 공부를 잘하고 뭐 이렇게 그랬으니까. 근데 정작 성인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저보다는 제 남동생들이 부모님을 더 잘 챙기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 앞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졌던 자식이 그 보배가 되기도 하고, 저처럼 그냥 뭐 조금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좀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자식이 사실상 뭐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뭐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하죠. 약간 셀프 디스 같은데, 제가 지인분이랑 대화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번 연휴에 그 시골에 다녀오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카미님, 저는 시골에 다녀올 거예요. 저희 남편의 시어머니가 노환이 조금 있으신데 그래도 정정하셔서 언제까지 살아계실지 모르니까 한번 뵈러 다녀오려고요. 라고 제 지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연세가 90이 넘으셨죠. 요새 진짜 100세 시대라는 거 실감해요. 보면은 주변에 연세 많으신데도 정정하신 분들 꽤 있더라고. 그래서 다 어른들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한 분만 살아계셔서 시골 가서 같이 농사도 좀 거들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그렇게 며칠 지내다가 올라오실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니 근데 아무리 정정하셔도 90이 넘으셨는데 노인분 혼자서 시골 집을 지키고 계시기에 조금 뭔가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 노인분들 보면은 하루아침에 가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병 없고 치매 없고 해도 갑자기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시는 분도 제가 최근에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노모를 혼자 둔다는 게 제 입장에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유 카메님 걱정 마세요. 그 저희 시아주버님이 같이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를 안 간 시동생이 같이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세를 생각해보면은 못해도 50대라는 건데 50대 시아주버님이 그러니까 도련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쵸. 자기 남편의 동생, 남동생이 그렇게 머물면서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다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다양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농촌 총각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대표적인 농촌 총각이고 보통은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 시대의 관념을 따르면 뭐 하다못해 어떻게 조금 우리 외국에서 신부감을 데려와서라도 결혼을 해서 자식을 보고 가정을 이루며 살 법도 한데 그 나이 때 시골에 사시는 분 치고는 어떻게 보면 좀 꼿꼿한 면이 있으신 거죠. 나는 그렇게 해서 굳이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냥 인연을 못 만나면 그냥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셨대요, 시아주버님이. 그래서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젊었을 때는 온 식구들의 약간의 그런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였던 거죠. 아유, 쟤는 장가도 못 가가지고 막 어쩌냐. 저렇게 엄마는 나이 저렇게 들어가는데 부모님 저렇게 걱정시키고 그러니까 장가 못 간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둘인 집이래. 둘째 아들이 그렇게 정말 아픈 손가락 그 자체였죠. 걱정거리 그 자체였는데 오히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 90이 넘은 이 노모를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60 가까이 된 그 아들이 60 넘으셨다 그랬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한 연령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천덕꾸러기처럼 여겨졌던 노총각 아들이 지금은 효자인 거지. 그 무엇보다 효자인 거지. 다 가정을 이뤄가지고 나간 자식들은 다 자기 가정을 이루느냐 바쁘잖아. 근데 그 젊었을 때는 아우 너 장가 못 가면 내가 어떻게 사냐 이러면서 걱정했던 아들 덕분에 오히려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신 거죠. 돌봄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너무 남의 집안사 너무 캐묻는 것 같긴 하지만 물어봤죠. 아니 그러면은 그 둘째 그 아드님께서 그 시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시어머니 모시는 거니까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좀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아니래요. 이미 어느 정도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것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사실상 약간 조금 경제적인 능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약간 캥거루족 마냥 지냈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댁에서 캥거루족처럼 이렇게 살면서 젊었을 때는 약간 걱정거리 그 자체였는데, 오히려 이렇게 시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몇 년 전에 남은 시어머니 혼자 모시면서 살면서 사실상 약간 윈윈처럼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집이랑 이런 생계가 해결되는 거고, 둘째 그 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정정하다 해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젊은 남자인 거죠. 상대적으로 아들이 그래도 옆에 있으니까 약간 든든하고 안심되고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여자 혼자 살면 무섭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두 분의 관계가 지금은 되게 서로가 서로한테 되게 필요한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인분의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사람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사실상 그들의 인생이 뭔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확 드라마틱하게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세월이 흘렀고 그냥 그들은 예전과 지금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해석이 달라진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해석이, 관점이 달라진 거죠. 몇십 년 전에는 장가 못 가고 그 부모님 집에서 빌부터 사는 무능한 아들, 걱정거리 아들이었다면 지금은 덕분에 그 연로하신 어머님이 기댈 수 있고 어머님을 돌봐줄 수 있는 고마운 존재,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처음에는 이렇게 물었죠. 아이, 그러면은 어머님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해도 몇 년 있으면은 세상을 떠나실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은 둘째 아주버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자손을 볼 수는 있겠지만, 물론 좀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갑자기 이제 어머님이랑 의지하며 지낸 건데, 어떻게 보면 아들 입장에서도 어머님 가시면은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힘드실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있고, 그 땅이 한 1000평 있는데 그 땅이 마침 어디 개발 예정 지역 근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수용은 안 되지만 그 수용당하는 땅의 그 지근거리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아주 그런 환상적인 땅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느금하게 비록 자녀와 부인은 없으나 약간의 재산이 또 있고, 그쵸. 또 모르죠. 뭐 부모님, 어머니 돌아가시면 쓸쓸하고 외로우니까 또 늦은 초혼을 하실 수도 있지. 그러면 주변에서 막 조금 비슷하게 어울릴 것 같은, 다시 돌아왔든 아니면 아예 가지 않았든 이렇게 여자분을 맺어주려고 할 수도 있죠. 또 뭐 돈도 있겠다. 땅 보상받은 것도 있겠다. 고생할 거 없어 하면서 주변에서 중매가 들어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다른 사람들은 그분의 삶을 좀 모질이 노총각 이렇게 바라봤던 사람들도 지금은 되게 관점이 달라졌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홀가분하고 제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그렇게 고생도 안 했고, 인생 전반에 있어서 부모님이 다행히 남겨주신 재산으로, 그리고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어떻게 곤궁하지 않게 살 수는 있고, 그 생각보다 좋은 팔자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비록 결혼하고 자녀 있고 할지라도 이혼하고 다시 돌아오고 고독사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인생의 고락과 희노애락을 거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지인분의 아주버님 케이스 들으니까 되게 이 인생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닌 타인의 삶에 대해서는 그 타인의 삶이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좀 한심하게 보였던 삶의 형태도 지금 돌이켜보면 되게 고마운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마음 편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삶의 형태로 또 보일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참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그냥 비관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나 아닌 타인의 삶에 대해서 나한테 피해 끼치는 거 아니면 함부로 훈수 두고 판단하지도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제 지인분의 이 아주버님 케이스를 통해서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좀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었던 연유였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이 또 시청해주시는 분들한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